이번 토트넘과 첼시는 두 팀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경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순위 싸움에 있어서 토트넘은 1위 싸움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첼시는 중위권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지을 수 있는 경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토트넘과 첼시가 일정상 보면 토트넘은 첼시를 시작으로 울버햄튼, 아스톤빌라, 맨시티, 웨스트햄, 뉴캐슬, 굉장히 까다로운 일정이 연속으로 이어지고요. 첼시 또한 토트넘전을 시작으로 맨시티, 뉴캐슬, 브라이튼, 맨유까지 까다로운 일정이 첼시도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두 팀 모두 까다로운 일정을 돌입하기 전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탄력을 받아서 성적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가 더비이기도 하지만 두 팀 모두에게 시즌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경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선발 라인업을 살펴보면, 일단 첼시 같은 경우에는 엔소 페란데스와 무드릭이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중원에는 엔소 페란데스와 카이셰도, 그리고 앞에는 팔머가 위치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팔머가 나오지 않을 때는 갤러거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무드릭이 나오지만 만약에 무드릭이 안 나왔을 때는 스털링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팔머가 배치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오른쪽 공간에 팔머가 위치한다면 팔머가 중앙으로 들어가고 오른쪽에 있는 구스토가 공격적으로 올라와 줘야 되는데, 현재 오른쪽 풀백인 리스 제임스가 부상에서 복귀를 하긴 했지만 이 경기에 선발로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리스 제임스가 나오지 않았을 때 오른쪽 풀백의 구스토 혹은 디사시가 나왔을 때 아무래도 구스토는 수비력에 강점이 있는 풀백이기도 하고 디사시는 아예 센터백이니까 오른쪽 풀백의 구스토나 디사시가 나왔을 때 오버래핑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라인에는 리스 제임스가 안 나왔을 때 팔머처럼 중앙 지역으로 접고 들어오는 왼발을 쓰는 선수가 나왔을 때 오른쪽 공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어요. 무드릭이 선발로 나와준다면 스털링이 오른쪽에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첼시는 쿠쿠렐라가 공격적으로 올라갈 때 구스토가 약간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변형 3백처럼 플레이가 되고요. 여기서 오른쪽 공간에서는 스털링, 왼쪽에서는 무드릭과 쿠쿠렐라, 자연스럽게 이 선수들이 좌우 측면 공격을 분담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첼시 입장에서는 리스 제임스가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왼쪽 라인에 무드릭이 나와야 오른쪽 측면 공격수 자리에 스털링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무드릭이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선발 라인업에 포함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왼쪽 풀백 자리에 우도기가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나올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도기가 지난 경기에서는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나오지 못했었는데 우도기가 나오지 않았을 때 토트넘의 경기력에 큰 영향을 주었었거든요. 특히나 우도기가 나오지 않았을 때 메디슨의 플레이가 어려워진다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예를 들면 상대 수비 라인이 촘촘하게 밀집해 있는 상황에서 이 밀집 수비를 풀어내기 위해서 히샬리송이 왼쪽에서 수비를 끌어낼 때가 많죠. 그리고 이때 우도기가 중앙으로 들어와 있다가 이 공간으로 빠르게 들어가면서 수비를 끌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넓은 공간이 2차적으로 생기고 이 공간으로 손흥민이 뛰어들어가거나 아니면 히샬리송이 다시 뛰어들어갈 때 메디슨이 이 공간으로 패스를 뿌려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 경기에서는 우도기가 나오지 않으니까 벤 데이비스가 이 역할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히샬리송이 측면에서 수비를 끌어내도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없으니까 수비 라인에 공간이 발생을 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메디슨이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높은 지역에서, 메디슨도 오프 더블 플레이가 좋은 선수다 보니까 이 공간으로 메디슨이 직접 뛰어들어갔거든요. 근데 메디슨이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위치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수비 라인 사이에 갇히는 빈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메디슨의 창의적인 플레이가 평소보다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었고, 메디슨이 올라가서 뛰게 되면 아무래도 후방 빌드업에서도 메디슨이 가장 중요한 선수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후방 빌드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메디슨이 올라가서 뛴다는 게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도기가 나와서 좋은 공간으로 움직여주면서 메디슨이 올라가지 않게끔 만들어주고, 그리고 우도기의 움직임에 따라서 히샬리송, 메디슨 혹은 손흥민 이런 공격 자원들에게 공간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도기의 출전이 토트넘에게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히샬리송 대신에 브레넌 존슨이 왼쪽 측면 공격수로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최근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브레넌 존슨을 교체 투입할 때
무조건 히샬리송 대신에 왼쪽 측면 공격수로 출전을 시키거든요. 애초에 브레넌 존스는 오른쪽 측면 공격수 자리에서 더 익숙한 선수인데 왼쪽 측면 공격수로 계속 출전시키고 있다는 것은 히샬리송의 퍼포먼스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브레넌 존슨을 왼쪽 측면 공격수에 써보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경기에서도 브레넌 존슨이 꽤나 괜찮은 활약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점점 더 왼쪽 측면 공격수로 적응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번 경기에서는 브레넌 존슨을 왼쪽 측면 공격수로 기용하는 선택을 가져갈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브레넌 존슨이 나왔을 때의 아주 좋은 포인트 중에 하나는 브레넌 존슨이 히샬리송처럼 측면으로 수비를 끌어내는 이 동작을 가져갈 뿐더러 우도기가 침투에 들어갈 때 수비수 한 명이 한 명 더 끌려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공간으로 브레넌 존슨이 2차적인 침투를 해 들어가는 동작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 경기에서 브레넌 존슨이 교체 투입이 되었을 때 넓게 움직이면서 수비를 끌어낸 다음에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메디슨에게 좋은 패스를 일단 뿌려주고 그 다음 동작에서 메디슨에게 수비가 쏠리니까 브레넌 존슨이 측면에 머무르고 있다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수비가 쏠린 뒷공간을 향해서 뛰어들어갔죠. 그리고 여기서 메디슨이 브레넌 존슨에게 아주 좋은 패스를 또다시 넣어주면서 2차적인 공간을 브레넌 존슨이 찾아가고 여기서 공간이 열리면서 손흥민에게 어시스트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브레넌 존슨이 이번 경기에서 선발로 나올지 아니면 교체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경기에 출전할 것 같은데 선발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기본적으로 이번 경기의 흐름은 토트넘이 전방 압박을 하고 첼시가 후방 빌드업을 하는 패턴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토트넘이 지난 라운드는 토요일 새벽에 경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라운드는 약간 토트넘의 경기 시간이 늦어지면서 아무래도 유럽 대항전을 안 나가다 보니까 프리미어리그 쪽에서 일정을 약간 늦게 잡아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요일 새벽에 경기를 하죠. 그래서 토트넘은 일주일 이상을 휴식한 다음에 경기를 치르는 거거든요. 당연하게도 주중에 리그컵이 있었던 첼시보다는 첼시가 로테이션을 돌리긴 했지만 쿠쿠렐라, 엔소 페란데스, 갤러거, 니콜라스 잭슨, 스털링 이런 선수들은 그대로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토트넘이 홈 경기인 만큼 아무래도 강력한 압박을 할 거고 첼시는 강력한 압박을 당할 때 포체티노 감독의 성향 자체가 후방에서 풀어나오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짧은 패스로 탈압박을 시도를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토트넘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손흥민이 어떤 방식으로 압박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나 손흥민 선수가 압박을 들어갈 때 최근에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한쪽 측면을 막으면서 골키퍼가 패스할 수 있는 방향을 확실하게 한쪽 공간을 막아 세우고 여기서 반대편 공간으로밖에 패스를 못하도록 손흥민 선수가 의도적으로 약간 측면적으로 돌아뛰면서 압박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 그리고 토트넘이 전체적으로 아마도 첼시의 오른쪽 라인을 중심적으로 압박을 하려고 할 거예요. 왜냐면 왼쪽의 쿠쿠렐라보다 오른쪽에 있는 구스토가 발밑이 조금 떨어지는 선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압박을 당했을 때 탈압박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종종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토트넘이 수비 라인에서 가장 탈압박이 부족한 선수를 타겟으로 삼고 압박을 그쪽으로 몰아줄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산체스 골키퍼가 볼을 잡았을 때 산체스 골키퍼의 왼쪽 라인을 막아 세우면서 의도적으로 산체스 골키퍼가 오른쪽 라인으로 패스를 줄 수 있게끔 만들어 줄 거고 여기서 브레넌 존슨, 메디슨, 우도기, 비수마, 반더벤 이런 선수들이 과감하게 올라와서 첼시의 오른쪽 측면을 확실하게 압박하는 이러한 그림을 아마 토트넘도 어느 정도 준비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토트넘이 오른쪽 라인보다는 왼쪽 라인의 전방 압박이 훨씬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 특히 이 뒷공간에 우도기와 반더벤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특히나 우도기가 포로보다는 전방 압박에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압박을 할 때 우도기가 과감하게 올라와서 전방 압박을 해주는 것이 토트넘이 전방 압박을 할 때 매우 큰 도움이 되고 여기에 더해서 반더벤도 공격수가 내려가면서 볼을 받을 때 확실하게 올라와서 스피드에 자신이 있으니까 과감하게 높은 지역에서 압박을 할 때가 많거든요. 여기서 토트넘이 과감하게 이 수비수들이 올라와 준다는 것이 전방 압박을 강하게 만드는 포인트로 작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왼쪽 라인에서 볼을 빼앗을 때가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이 장면도 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골키퍼의 왼쪽 공간을 막고 있는데 이때 메디슨이 손흥민 선수가 한쪽 공간을 막는 것을 확인하고 반대편 공간으로 빠르게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히샬리송도 빠르게 왼쪽 라인으로 넘어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손흥민이 한쪽 공간으로 몰아넣고 나머지 선수들이 왼쪽 라인으로 빠르게 넘어오기 때문에 확실하게 한쪽 공간에서 상대를 압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토트넘이 한쪽으로 몰아세우는 것이 되다 보니까 상대가 패스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토트넘이 빠르게 올라와서 확실하게 볼을 끊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손흥민 선수에게 볼이 넘어가서 손흥민 선수의 득점이 나오기도 했었죠. 그런데 첼시 입장에서도 오른쪽 공간에서 볼을 소유했을 때 토트넘이 과감하게 올라와서 압박을 시도한다면 여기서 한 번만 탈압박을 해서 반대편으로 패스가 넘어갔을 때 여기서 넓은 공간에서 무드릭이 본인의 스피드를 살릴 수가 있거든요. 이게 첼시에게는 아마 이번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 무드릭이 좁은 공간에서의 볼터치가 매우 투박하고 세밀하지 못하고 이러한 단점들이 있지만 이 선수의 장점은 매우 확실하죠. 넓은 공간이 형성되었을 때 본인의 폭발적인 스피드를 활용해서 넓은 공간에서 치고 달리는 스피드, 이게 무드릭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무드릭 같은 경우는 워낙에 강점과 단점이 확실한 선수다 보니까 넓은 공간이 만들어졌을 때는 무드릭이 곧잘 좋은 플레이를 보여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첼시도 마침 토트넘이 구스토가 있는 오른쪽 공간을 압박하러 온다면 이때 반대편으로 한 번에 패스를 전개시켜서 무드릭이 이 넓은 공간을, 특히나 무드릭을 막는 선수가 페드로 포로거든요. 그런데 페드로 포로가 최근에 수비가 조금 나아졌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수비적인 면모가 좋은 선수는 아닙니다. 애초에 이 선수가 공격적인 윙백에 가까운 선수이기 때문에 수비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때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첼시는 아마 무드릭과 포로의 1대1 상황을 많이 만들어주고 싶을 거고요. 그리고 이때 가장 중요한 선수가 첼시 입장에서는 엔소 페르난데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엔소 페르난데스가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 가장 탈압박이 좋은 미드필더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토트넘이 강력하게 압박을 했을 때 특히나 뭐 비수마라던가 아니면 우독이라던가 아니면 반더벤이 높게 올라와서 압박을 할 수도 있고 많은 선수들이 올라와서 압박을 할 텐데 압박을 받을 때 엔소 페르난데스가 여기서 본인의 탈압박 능력을 보여주면서 토트넘의 압박을 한 번만 이겨낸다면 반대편으로 패스가 넘어가면서 무드릭에게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 토트넘이 압박을 했을 때 왼쪽 라인에서 압박을 실패해서 오른쪽 라인으로 넘어왔을 때 실점이 실제로 이번 시즌에 몇 차례 있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 라인에서 탈압박이 이루어지고 왼쪽 라인으로 넘어왔을 때는 우도기와 반더벤이라는 아주 빠른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역습을 당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 입장에서도 페드로 포로가 있는 오른쪽 공간으로 볼이 넘어가지 않도록 확실하게 전방에서 압박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 이번 경기는 엔소 페르난데스와 비수마 혹은 엔소 페르난데스와 메디슨 혹은 뭐 우독이나 반더벤 요 토트넘의 왼쪽 라인과 엔소 페르난데스의 탈압박 이 싸움도 매우 흥미로운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애초에 첼시가 엔소 페르난데스가 나올 때와 안 나올 때의 경기력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특히나 지난주에 있었던 브렌트포드전에서는 엔소 페르난데스가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나오지 못하니까 곧바로 경기력이 안 좋아지면서 패배를 기록했죠. 반면에 엔소 페르난데스가 나왔던 최근 몇 경기에서는 굉장히 흐름이 좋았었거든요. 그리고 지난 리그컵 경기에서 엔소 페르난데스가 중앙 미드필더로 나왔었는데 키패스를 혼자서 7개나 만들어내는 어마무시한 퍼포먼스를 또 보여줬어요. 그래서 첼시에게는 당연히 이번 경기에서도 키플레이어는 엔소 페르난데스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 어쨌든 이렇게 여러가지 측면에서 보면 토트넘과 첼시 이 두 팀이 만났을 때마다 늘 재미있는 경기를 하기도 했지만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도 첼시도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토트넘도 이번 시즌 너무나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특히나 더욱 재미있는 더비 경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